반갑습니다. 라차입니다. 오늘은 요거 저희 형제들이 우연하게 신문기사 하나를 보고 얘기를 했던 거를 제목으로 삼아봤어요. 전에는 돈을 잃더니 지금은 시간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시간을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투자를 할 수가 없다면 부수입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 부수입을 감당하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 더 가서 N잡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부업을 하게 되는데, 솔직히 그게 다 시간을 갈아 넣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가지고 돈으로 바꾸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정말 내 생활이 정말 이러고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저도 그 전에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자, 요 기사를 보고 저희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생활비 벌러 또 나갑니다. 회사 월급은 빚 갚아야죠.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부업 풍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퇴근 후에 블로그 리뷰를 쓰고, 누군가는 통역과 튜터링을 병행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주말마다 결혼식 아르바이트까지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손해본 주식 때문에 부업을 시작했다는 사람도 있죠. 그 내용이 이건데요. 30대 직장 이모 씨는 주식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부업을 시작했다. 그는 토요일마다 지인 학원에서 토익 강의를 하고 있다. 주식에서 3천만원 손실이 나서 쿠팡 알바까지 시작했는데 체력적으로 지친 것도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말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장인 김모 씨는 부업으로 번 60만원은 생활비로 쓰고 회사에서 받은 실수령 월급 230만원은 빚으로 갚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한번 어떻게든 벌어보려고 하다가 돈을 잃은 거잖아요.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지금 갈아놓고 있는 건데, 전에는 돈을 잃었다가 지금은 시간을 잃고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고 계시지 않은가요? 저는 다행히도 그 상황을 지금 면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투자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블로그도 쓰고 있고 유튜브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조만간 한번 카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 같이 한번 자랑도 해보시고, 아니면 어떤 게 어려우신지 좀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눈에 띈 건 요거였어요.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선 매해마다 1인 가구 보고서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 내용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본 게 뭐냐면, 이 금융자산 현황이거든요. 유동성 예금과 예적금 자산이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표를 보게 되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예적금의 비율이 한 9.5%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러고 보면 여기 70%가 넘는 76.2%죠. 이런 것들이 원금 보전형 상품에 투입이 돼 있는 거예요. 1인 가구는 대부분 20, 30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겁니다. 이분들은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투자 자산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무턱대고 늘리는 게 아니라 규칙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는 습관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미국 인덱스 ETF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는데요. 개별 종목보다는 미국 인덱스 ETF는 리스크를 줄이고요, 꾸준히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투자 공부보다는 꾸준한 매수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 인덱스 ETF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S&P 500 지수 ETF랑 나스닥 100 지수 ETF죠. 두 번째는 리밸런싱의 규칙을 세워라입니다. 사람은 투자를 할 때 감정에 휘둘리기 마련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 손해가 큰데요. 정기적으로 비율을 맞추는 리밸런싱 습관을 가져야 수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미국 인덱스 ETF와 리밸런싱 규칙을 세워서 투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제가 하고 있는 비율 투자. 그거 한번 그대로 따라 한번 해보시죠. 정말 20대, 30대에 제가 왜 이걸 알지 못했을까 할 정도로 정말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거든요. 오래오래 투자할 수 있으면서 또 수익도 계속 분할로 해서 낼 수도 있고요. 매수도 일정 부분 지수가 떨어지면 꾸준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니까요.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투자 방법을 익히셨다가 꾸준히 투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또 동결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4.25에서 4.5%로 동결을 했다는 기사인데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3%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인지 올해 크게 흔들린 S&P 500 지수라고 해가지고 차트가 나오는데, 전 같으면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겠지만 이렇게 쭉 빠졌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회복했는데 힘있게 회복하지 못하고 고점에 오니까 이렇게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미국 상황이 좀 어려운가 보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대부분 2.5%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은행 가시면 대부분 2% 초반의 예금 상품만 득실득실 하잖아요. 요즘에 3% 찾기가 정말 힘드실 겁니다. 한 달 사이에 15조 이상이 은행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에
하나는 주식시장, 하나는 또 부동산, 일부는 또 뭐 이렇게 선물 옵션 같은 고위험 투자 상품으로 또 흘러가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빠져나온 자금 절반 이상이 방향 없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아지면서 주식에 너도나도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들도 하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늦을까봐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이렇게 투자하는 게 바로 실패의 전형적인 출발점입니다. 특히 유튜브 추천주나 커뮤니티 정보, 고수익을 약속한 리딩방 등에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100% 후회하게 돼 있으니까요. 좀 냉정하게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금요일 아침에 결제를 다 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MTS를 보고 있는데 코스피가 3,000을 막 돌파를 하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3000.79%, 조금 늦었어요. 그 다음에 차트도 한번 찍어보려고 했는데 차트는 좀 늦었습니다. 3001포인트 정도에서 찍었고요. 이렇게 이제 계속 좀 4주 연속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뭐 최근에 코스피 시장이 분위기가 좋긴 좋은데 이게 또 언제까지 상승할지 모르고, 또 그렇다니 막 들어가자니 또 위험하고, 또 안 들어가자니 또 나만 안 들어가는 거 같고 불안하시잖아요. 이럴 때도 코스피 시장에도 비율 투자로 하시게 되시면 꾸준하게 장기 투자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미국 시장은 레버리지 ETF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코스피 시장은 한 배짜리 ETF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 시장도 한 배짜리 ETF를 투자를 하게 되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기간,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 계속 현금이 받쳐주고 있었다면요, 계속 내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단기 투자할 수 있었겠죠.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온 시점에 상당 수준 다 수익을 내시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코스피 시장이 불같이 상승을 되니까 종목에 또 이제 막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좀 나오실까봐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가급적이면 지수를 따라가는 ETF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가장 많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투자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지수 추종 ETF에 투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코스피 시장이 뭐 어떻게 가든지 간에 저는 계속 미국 지수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투자를 위해서 10만원 이체를 해놨고요. 현금은 12만 7천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제가 계좌의 평가금 기준으로 80%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 이거 같은 경우는 1609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평가 금액은 193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은 47%, 그 다음에 현재 주가는 11,995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평가금의 20% 비중으로 현금을 굴리기 위해서 파킹형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드금리 투자 KI에 있습니다. 요거는 85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평가 금액은 477만원, 수익률은 1.93%입니다. 현재 주가는 56,200원 정도 되고요. 이번 주 리밸런싱을 위해서 여기 평가금에다가 각각 항목을 입력을 해주고요. 제가 갖고 있는 현금 여기다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주가를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는 5주 매수를 하고 시드금리 투자 KIS는 1주를 매수하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5주 매수하고 1주 매수하고 매수 조작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매수 완료가 되면 이렇게 알림톡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번 주는 매수가 된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리밸런싱이 끝났습니다. 순식간에 끝나죠.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는 1614주 5주를 추가 매수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시드금리 투자 KIS는 86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각각의 평가 금액은 1930만원, 480만원 이렇게 되고요. 총 평가 금액은 2400만원 정도 증가하게 됐네요. 이번 주 투자가 완료된 다음에 엑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총 투입 금액은 1720만원이죠. 제가 이 비율 투자 계좌에다가 투입한 금액이 어느덧 1720만원이 됐는데, 평가 금액은 2421만 3,174원. 그래서 총 수익률은 40.77%입니다. 제가 이걸 투자한 게 22년 한 7월 정도 되니까 횟수로는 3년 정도 됐겠네요. 3년 정도에 40.77% 수익률이면 나쁘지 않죠. 근데 더 올라가는 게 제 희망이고 꿈이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투자했던 계좌의 수익률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요거는 나스닥 100 레버리지를 100% 보유했을 때 수익률, 그 다음에 요거는 제 계좌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로 인해서 급락했던 계좌가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힘차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기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또 우려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요거는 빨간색은 이제 주식 가격이고 파란색은 제 계좌의 평균 단가입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계단식으로 올라간 거는 제가 투입액을 좀 더 늘렸거나 아니면 비율을 7대3에서 8대2로 변경했다 보니까 투입 금액이 이제 더 늘어서 그렇게 된 건데요. 평소 같으면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게 평균 단가의 그래프입니다. 주식 가격이 반등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옆으로 흐르고 있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으시죠. 이거는 총평가액이고 이거는 제 투입액,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10만원씩 들어가니까요.
요게 이제 이렇게 힘차게 올라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니까 계속 걱정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 이렇게 비율 투자는 다 끝났고요. 이번 주 씨앗 투자 계좌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일일 수익률의 3배를 추정하는 TQQQ, 그리고 그다음에 S&P 500 지수 1수익률의 3배를 추정하는 UPRO, 그다음에 요거는 방산 ETF고요. K라는 거, 요렇게 저는 이제 씨앗 투자 조금씩 소액으로 주식 모으기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주가가 상승 출발했는데 떨어져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지금 한 주당 지금 72.45달러 이렇게 종가를 형성하면서 시장이 마감을 했고요. 총 평가 금액은 2,280만원. 요 계좌도 한 2천만원 초반대에서 지금 이렇게 옆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뻥 하고 지금 3천만원을 좀 돌파할 시점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굳이 계좌를 보면서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액으로 장기간 모아가는 계좌다 보니까요. 자, 제가 하고 있는 투자는 비율 투자, 씨앗 투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 재생 목록 들어오시면 여기 미국 지수 ETF 투자 방법 폴더가 있거든요. 여기 모든 재생 목록 보기를 눌러주시면요, 1번부터 4번 영상이 이제 비율 투자에 관련된 영상이고요. 5번, 6번이 이제 씨앗 투자 관련된 영상이거든요. 이거 천천히 보시고 한번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제가 투자의 법칙 3가지에 대해서 마무리로 좀 말씀드리고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 없는 투자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률보다 생존율을 높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손해를 가급적 덜 보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버티니까요. 그 중에서 미국 인덱스 ETF처럼 폭넓게 분산되면서 복리로 수익률을 늘려갈 수 있는 상품에 가급적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리밸런싱을 습관처럼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은 시장이 아니라 비중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를 하지만 상승장에는 약간 줄이고 하락장에는 보충하는 구조가 필수인데요. 요거를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게 비율 투자죠. 자, 오늘의 결론, 지금은 예적금도 주식도 부동산도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원칙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더욱 확실한 투자 법칙이 필요합니다. 남들보다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키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자가 결국에는 이기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돈 더 이상 방황시키지 마시고요. 지금 이 영상이 작은 나침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법칙 있는 투자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